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 위주로 한 서너 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제목이 지주택 탈퇴 번복 그리고 다시 매매 관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.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요. 부산 근교라고 합니다. 부산은 아니고 부산 근교에 지주택에 발을 들여가지고 6,500만 원 정도를 넣었습니다. 두 번 엎어지고 다시 모 조합장이 세팅 중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. 발코니 확장비는 돌려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현재 5천만 원 가량 넣어둔 상태고 금액을 포기한다는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일단 모르겠고요. 그리고 궁금한 점은 여기 있는데 얼마 전 모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왜 탈퇴를 하려 하느냐, 계속 가져가면 되지 왜 아깝다, 이거는 곧 무조건 잘 될 것이다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이거를 살 사람이 있는데 지주택 조합에 원래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해서 탈퇴를 취하하라고 다시 살려줄 테니 그것을 팔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부동산에서 물어왔다고 합니다. 근데 원래 탈퇴 번복은 안 되는 건가요? 하고 다시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뭐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팔아줄 테니까 한 복비를 1,000만 원 정도 뭐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야, 이것도 참.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원래 탈퇴 번복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힘써서 해준다라는 뭐 이런 의미로 수고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이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. 제일 처음 영상에 한번 이런 그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아마 제가 그 부동산하고는 웬만해서는 거래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.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MGM이라는 게 있어요. 그 MGM이라는 우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통용되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 그 부동산이 소개를 해주면 어쨌든 소개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걸 MGM이라고 하거든요. 솔직히 정해진 건 없어요. 근데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도 주거든요. 500은 진짜 많이 주는 거고. 분양 직원이 수수료가 많은 현장이 있어요. 수수료가 많이 받는 현장. 그렇게 많이 받는 현장에서는 500 정도 줘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.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뭐 한 200에서 250, 뭐 그 밑으로 더 작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부동산을 끼고 분양 직원들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주면 소개비를 주고 뭐 이런 경우인데,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복비를 1,000만 원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그거예요. 그냥 뭐 피가 붙었으니까,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그 프리미엄 비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달라, 뭐 이런 경우인데, 근데 뭐 아까 지금 얘기 나와 있었죠. 탈퇴 번복이 안 된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, 이 부동산하고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. 이거는 금액을 포기하고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거든요.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금액을 포기한다는 자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게 그쪽에 조합 규약, 그러니까 이쪽 현장 조합 규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발코니 확정비를 돌려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있겠죠. 그거 내나 업무 추진비, 그러니까 대행사가 가지고 가는 그 수수료입니다. 업무 추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거든요. 근데 이게 조합 규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걸 다 5천만 원을 다 포기하는 건지 어쩌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,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아요. 그거는 어느 현장이든지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. 그걸 먼저 일단 알아보시고요. 포기를 한다면, 만약에 그러니까 포기를 한 이유는 이제 기다리기가 너무 녹록하지 않겠죠. 그리고 또 안 좋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는
것 같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, 또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라든지 뭐 추가 비용 뭐 이런 것도 걱정되시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이나 엎어졌다고 하고,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현장 같아요. 좀 안타까운 현장이긴 한데, 근데 어쨌든 간에 포기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 지금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기다마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. 이거는 그 조합에 가서 직접 그 조합에 관련된 임원들이라든지 대행사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직접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요. 보통 1차 조합은 2차 조합은 있다면 1차 조합은 분양가가 더 저렴하지 않나요? 근데 제가 부동산에 들은 이야기로는 나중에 1차 조합원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을 올려 2차 조합원과의 가격차를 줄인다고 하던데, 그게 사실인가요? 그렇다면 꼭 1차 조합원만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.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, 진짜로. 1차 조합원의 뭐 혜택이라는 게. 그러니까 그 1차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신축 세대 수가 만약에 500세대라고 하면 그게 2분의 1, 그러니까는 250세대에 대한 그 조합원들이 1차예요.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기준이니까. 2차 조합원들은 250세대 이후거든요. 그 이후에 2차 조합을 해도 되고요.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바로 가도 돼요. 그거는 조합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에요. 어쨌든 간에 주택법에는 2분의 1만 조합원한테 이제 조합원 가입이 되는 걸로, 그 이상 해라, 뭐 70%를 해라, 80%를 해라, 뭐 이런 건 없습니다. 무조건 2분의 1이라는 개념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는 2차 조합원을 모집을 해도 되고 일반 분양을 해도 되거든요. 2차 조합원을 하는 경우가요, 제 경험상 수도권도 그렇고 뭐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.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죠.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 이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그 물음표가 생겼을 때, 그럴 때는 그냥 2차 조합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일반 분양으로 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때,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쓴 거겠죠. 그럴 때는 2차 조합원을 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조합원의 분양가를 올려서 2차 조합원하고 같이 비슷하게 만든다?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제 경험상으로는. 그러면 이거는 1차 분양, 그 조합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경우거든요.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겠냐는, 이 조합이나 대행사에서.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추가 분담금인 경우인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추가 분담금인 경우인데 이분이 잘 모르셔서 이렇게 적으신 건지, 정확하게 이게 추가 분담금이냐, 조합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뭐 대행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간 거냐, 어떤 이유에서, 그걸 정확하게 여쭤보세요.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내가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걸 지불해도 되고요.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일반 조합원들 같이 1차 조합원들로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뭐 조합에다가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하셔야죠. 그냥 이걸로 뭐 능부렁이 넘어가서 그냥 슥슥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. 돈이 뭐 1, 200도 아니고. 제가 잘못 봤네요. 2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금액을 좁힌다, 줄인다. 뭐 2차 조합원하고 1차 조합원하고 거의 차이를 안 둔다. 뭐 이런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1차 조합원의 메리트가 어쨌든 가격이 저렴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더 있어요. 일단 뭐 좋은 동호수를 먼저 섭렵할 수 있다라는 거. 그거는 뭐 어쨌든 장점이긴 하죠. 먼저 와서 뭐 만약에 5동이 있든 8동이 있든 제일 동은 있어요. 제일 좋은 동은. 그 제일 좋은 동 중에도 또 제일 좋은 호수라는 게 또 있겠죠. 나중에 이제 그 판매를 할 때, 이제 내가 나중에 이걸 부동산에 내놓든지 할 때는
좋은 가격에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.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. 1차 조합원들한테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조합원하고의 금액을 줄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어쨌든 추가 분담금의 형식인 것 같아요.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조합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